네,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주축이 된 바른정당에 이어서 또 하나의 신당이 모레 11일 날 공식 창당합니다. 원래 먼저 새누리당에서 나가셨죠. 이재호 전 의원이 이끄는 늘 푸른 한국당입니다. 이른바 친이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호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고 대선 후보 선출 방안 등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재호 위원장과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이 창당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예, 한 1년 걸렸습니다. 창당에 대한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주로 좋은 반응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반응은 아무래도 17개 시도에 네. 전부 창단을 마치고 등록까지 마쳤으니까요. 네. 지지를 한다거나 좀 기대가 없다면 17개 시도당 창당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무난히 창당, 더구나 국회의원도 한 명 없는 원외 정당인데, 네네. 17개 시도당을 창당했으니까 아마 원외 정당이 전 지역에 시도당을 창당한 거 저희들이 처음이거든요. 네. 예. 이재호 의원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2008년도 워싱턴 DC에 계실 때 그때 사이스에 계실 때 잠깐 저하고 식사를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아주 자전거로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까지 출퇴근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체력 덕분인지 지금도 아주 활동이 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도 자전거를 타니까요. 그러시군요. 예. 보통 흔히 신당 성공 조건으로 이제 조직, 인물, 돈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지 못하셔가지고 좀 고생도 하셨을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은 처음부터 명망가 중심의 정당은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명망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잘 된 점도 있지만은 정치에 있어서는 결국 기득권을 갖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현재 이런 지경까지 끌고 왔으니까 그런 정치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런 의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출범을 할 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조직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돈도 우리가 전국에 1000명이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내서 창당을 하자. 그 시도당을 창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씩 내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각자들이 내서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괜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내가 이번 대선에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하고 이렇게 이렇게 추측해 볼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재호 그러면 이명박 그러니까요. 이명박 그러면 이재호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하면 새로운 정치 틀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친이로 이렇게 꼽혀져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당에 이렇게 참여를 좀 이렇게 안 시켰죠. 그런 게 또한 좀 제약점이 되겠다. 그죠? 뜻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강호에 알려진 고수들보다는 새롭게 이렇게 신인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정치를 한번 새롭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많이 했고. 그러셨죠. 이제 제가 또 다시 공직에 나갈 일도 없고. 그러나 정치판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한 정치가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마감하는데 뭔가 뜻있는 일을 한번 해야 안 되겠죠. 그러면 빅텐트론 말입니다. 요즘 개헌을 고려를 해가지고 보수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시겠습니다. 그죠? 저희들은 이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발표를 했는데요. 빅텐트론 다 좋은데 말만 갖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적어도 1당이나 2당을 제외한 후보를 단일화 하겠다고 그런다면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정당이나 또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가 예비 후보를 내갖고 그게 10명이 더 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5명을 끊어갖고 이 5명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동토론해서 그 자리에 현정 투표를 해서 합산을 해갖고 제일 많이 얻은 2명을 놓고 전국의 3,000명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거기서 연설하고 투표하자. 예.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놨죠. 토너먼트 체제로 해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뭐 차기 대권에 이런 후보들도 뽑아내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후보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공동 정권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 전까지 개헌을 완수해서 네. 개헌에 의한 새로운 이제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3후보가 이긴다 하더라도 네. 우리 늘푸른 한국당은 그 정권에 무슨 참여하거나 왜 그러십니까? 참여를 하셔야죠. 우리는 현재 당세도 약하고 예. 또 지금 신생 정당이고 예. 국민들에게 정당이 믿음을 받도록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당장 우리가 뭐 권력에 참여하고 이거는 우리 생각이 없다. 그러나 좀 정치는 바로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예. 그럼 개헌 말씀을 하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방금 대선 전 개헌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저는 기본은 그렇습니다. 네, 기본은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요거는 좀 유동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탄핵이 1월 말경에 탄핵이 결정 나버리면 네.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개헌할 틈이 없어지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네. 물리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네네. 그런 말씀이군요. 네, 공약을 개헌으로 하자 이거죠. 네, 좀 목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기침이 나시는 거 보니까 말씀하시기가 조금 불편스러우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서청원 의원하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늘푸른 한국당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대안?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남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현재 새누리당이나 또 나온 신다이라 하는 사람들을 네. 같이 한 20년간 정치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기본 판단은 이런 식으로 보수 정권을 갖고는 이미 수명이 다 했다고 저는 보지요. 네네. 뭐 새누리당이든 신당이든 그렇군요.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 나라 새로운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늘푸른 당을 만들어서 정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보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차가운 들판에 가서 풍찬 노숙하면서 고생을 좀 해봐야 그래야 알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 태어날 생각을 해야지. 갖고 있는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또 자기네들이 누렸던 권력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것을 안 놓겠다. 이런 생각 갖고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지. 그렇죠. 2008년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생각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최대 공신이 우리 이재호 의원이었는데 아니 이분께서 왜 워싱턴 DC에 와서 이렇게 계시지 않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때 마음을 비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늘푸른 늘푸른 한국당 정책 비전 중에 말입니다. 이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행정구역 개편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결국은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번 남북 자유 왕래라든지 이런 정책 비전에 대해서 잠깐 밝혀주시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권력, 이 체제로 갖고는 나라가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권형 개헌을 해서 대통령과 내각을 분권하고 내각과 지방이 분권하고 이래서 행정구의 개편을 통해서 선거 제도도 바꾸고 행정 단계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와 지방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또 약자와 가계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간에 또 동반성장을 하게 하고 이제 핵심은 저희들이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는 통일인데 통일을 하려면 남북이 이대로 가갖고는 이게 통일이 아니라 점점 통일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는 결국 이제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는 육자회담에 넘겨서 외교력을 강화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키게 하고 남북은 자유왕래를 해서 고속도로나 고속철을 연결해서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는 이 큰 그림을 그려서 북한과 합의를 봐갖고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남북이 공유하는 네. 이런 체제로 남북이 대화를 열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지금 서로 힘 자랑한다거나 무기 자랑한다거나 네. 뭐 북한이 핵 너 가져오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하겠다. 네네. 또 북한은 너가 사드 가져오니까 우리는 또 ICBM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통일과 평화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네네. 외교력을 강화해서 핵 문제를 묶고 네. 남북은 자유왕래해서 알겠습니다.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 하는 게 저희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좀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또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서 바른정당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얼마 전에 바른정당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새누리에서 탈당을 해서. 예. 바른정당 등장은 어떻게 보시고 제가 앞에서 우리 이재호 의원이 그 마음을 비우시고 워싱턴에 와 계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왕적 패권 대통령제 하에서 주변 가신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권을 잡으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마음을 버리고 손을 권력을 놓아야죠. 권력은 잡는 순간에 권력을 놓을 생각을 해야지. 네. 권력을 잡는 순간에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지금 그 최순실 같은 사건이 생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바른정당이라 하면 바른단 말은 중도란 말인데 네.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정자, 발을정당. 그래서 중도가 이쪽도 저쪽도 안 치우치는 네. 바른 길로 가는 게 중도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신당이 중도정당을 표방한다는 건데 그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비패권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기문 전 총장하고. 그 말은 요란한데 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 앞으로 만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를 만들려면 네. 제가 그래 오늘 1월 31일까지 네. 소위 말하는 비패권지대에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진영에서는 네. 실무회의를 구성하자 이렇게는 제안을 했는데 네네. 이 비패권지대라고 하는 것이 비패권지대에 모여서 자기가 또 뭘 잡겠다 요 생각을 하면 네. 결국 비패권지대라고 하는 것이 권력 장악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도구를 만들어야지. 네. 그러려면 적어도 이 비패권지대라고 하는데 참여할 사람들 본인들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네.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하나가 되겠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이루어진다 해서 네.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 늘푸른 당 그 정권에는 숟가락 놓지 않겠다. 네.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늘 푸른 당이라 그러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낙동강이나 4대강 유역의 공사 때문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짧게 한번 말씀해 그렇죠. 주시죠. 예. 녹조도 색깔이 푸르기는 푸르지요.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거는 녹조 현상이고요. 우리 네. 늘 푸른 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다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변함없이 발전해야 되고 네. 정당도 변함없이 권력을 잡든 국민이 편에서도 변함없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네. 나라의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푸른 정신으로 가겠다 이런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4대강도 이제 국토 개조의 일환이니까 네. 그러면 꼭 부정적인 측면만 볼 것도 아니고 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 이재호 의원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 새로운 모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자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잘 지켜보면서 늘 푸른 한국당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창당준비